현재의 상황이 전세 매물 폭탄 시대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비싸더라도 월세를 찾는다. 오늘의 주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전세를 회피할까? 그리고 비싸더라도 월세를 찾을까? 이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강남권도 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을이 됐죠. 집주인이 원래 갑이었죠. 그런데 이제 을이 돼버렸습니다. 서울 역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니까 전세 가격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매물이 있습니다. 매물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이제 전세를 피해서 월세화가 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월세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년 전보다 싼 전세 매물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고, 월세 거래는 연 100만 건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100만 건. 우리는 이전에 지금 한국에만 있는 이 전세 제도 때문에 세입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지금 내 집을 마련하지 않아도 이렇게 집을 구하기가 수월했었는데, 이제는 도리어 월세를 선호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신축 아파트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사람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를 해야 되는데 입주가 안 되는 거죠. 왜 입주가 안 됩니까?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는 겁니다. 기존의 집. 여기는 조합원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매매를 통해서 이제 분양권을 매매를 해서, 그래서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는 거죠. 이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거래 절벽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놓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이것들이 전세의 물량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당연하게 금리 때문이죠. 금리가 높다 보니까 전세 대출을 이제 기피하게 된 겁니다. 차라리 월세가 더 싸니까 이제 금리 때문에, 금리가 너무 높아서 월세를 이제 추구한다. 계산기를 두들려 버리니까 월세가 더 싼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러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전세 매물이 늘어나고, 그리고 금리라는 부분들 때문에 지금 월세화가 되는 것들, 월세 물량, 월세 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전세 거래는 전세가도 떨어질 뿐더러 계속적으로 하향하고, 그리고 전세 거래 물량, 전세의 물량도 또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전세 매물 또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지금 서울 수도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매매 한파, 입주 폭증.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주는 폭증하는데, 입주는 해야 되는데 기존의 집이 팔리지 않으니까 입주를 못하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이 전세가 되는 거죠. 전세. 그리고 지금 부산 전세 시장은 거의 녹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 부동산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1년 전에 비해서 158%. 이제 구별로 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서구 지금 증가율이 921% 증가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 2021년, 2022년. 그리고 잘못 썼는데, 그리고 지금 2021년 서구는 921%, 남구는 579%. 전세 매물입니다. 진구도 571%. 진구는 물량 면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하죠. 이것이 다 입주 물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이 전세 물량이 된 겁니다. 전세 물량. 이게 악순환을 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상구도 342%, 수영구도 220.7%. 입주가 있는 곳들 대부분의 구는 이렇게 입주 물량이 전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전세 매물의 증가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세를 또 회피하는 이유들 중에 또 이거 금리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의 대부분은요, 변동금리입니다. 고정금리가 찾기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변동금리 비중이 94%, 거의 대부분이 지금 변동금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앞으로 또 금리는 얼마큼 더 오를까라는 이러한 불확실성들,
네, 이런 불확실성들이 더 지금 지금 월세화로 지금 추구하는 현상들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정부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버팀목 전세 대출이라고 있죠. 청년 신혼부부들에게 전세 대출도 이제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뭐 1억 이하에서 한도에서 이제 7천만 원 정도 해주던 것이 이제 한도를 확대해 줬는데,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은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전세 보시면은 뭐 보증금 수도권 3억, 지방 2억, 이거 가지고는 사실 제대로 된 우리 신혼부부들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전셋집을 좀 구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어떤 좀 살고 싶은 신축 아파트 있을 겁니다.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 버팀목 전세 대출을 이제 할 수 있는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의 이 제도 자체가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고정금리는 해줍니다. 고정금리는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원리금 균등으로 갚아야 돼요. 원리금 균등. 이 중간에 바꿀 수도 있지만 원리금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매달 지금 갚아야 될 돈과 그 이자가 전세대출 이자 그리고 전세대출 원리금 함께 갚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상당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집에 아파트에 한도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이제 저렴한 집, 좀 외곽이라든가 이제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늘어나긴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수요를 맞추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살고 싶은 아파트의 수요를 맞추기에는 한도라든가 보증 상환, 그리고 원리금 균등 상환이라는 이 조건, 물론 고정대출로 해주겠지만 이것들이 지금 최근에 있는 뭐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들에게는 조금 뭐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특히 청년들에게는 이것이 조금 상당한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혼부부나 아니면 이제 20, 30대 기성세대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외면을 하는 것 같다라는 부분도 있고, 어쨌든 청년들에게나 아니면 신혼부부에게는 한도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번 좀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월세를 내더라도 월세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교통이 조금 뭐 좀 떨어지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것, 그리고 원리금 균등을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한번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비싸도 월세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값, 세값이 이제 100만 원을 훌쩍 넘겼다. 그래서 이건 뭡니까? 세값.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아파트 가격 자체는 물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가격 자체는. 그런데 이제 월세. 지금 보시면은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 같은 경우는 무엇에 포함됩니까? 이것은 물가에 포함됩니다. 물가지수. 포함되죠. 그러니까 물가가 같이 올라가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월세도 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물가라는 전체적인 요소들에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아파트 가격은 이제 금리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전세 가격 이런 부분들은 또 변동을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수요라는 측면 자체가 월세가 워낙 이제 사람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또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또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죠. 미국. 그래서 월세가 미국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물가를 또다시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만들고, 이런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또다시 무엇을 또 작용합니까? 또 식료품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뭐 농산물 이런 가격들까지 같이 또 올라가고, 또 결국에는 이것들이 또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는 악순환의 악순환을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전세를 한국만 있는 전세 제도가 저는 10년 정도 지나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꾸준하게 지금 이러한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되는 과도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무조건 앞으로는 전세 제도가 지금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여러분들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부분들이 듭니다. 무조건 이제는 전세를 내야겠다 이런 부분들을 보다는 보증금을 좀 낮추더라도 반전세라든가 월세화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탈바꿈하는 사람들,
탈바꿈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